자, 오늘은 투자의 목적, 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투자의 목적이란 게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투자의 목적을 먼저 설정하고 우리가 뭐 때문에 투자를 하는가,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리고 종목을 어떻게 고르는지, 이렇게 디벨롭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하고, 거기서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 방향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투자할 때 명분 혹은 남에게 말해주는 목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를 돌아봤을 때 내가 이 투자로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수익을 내기 위해, 조금 속된 말로 하면 수익 따먹기 위해, 뭐 이렇게 좀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고가 오를 주식을 찾는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리스키한 행동을 하게 된다, 요 얘기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요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저에게 있어서 투자의 목적은 무엇인가 했을 때, 예전부터 몇 번 이제 오래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저는 자산을 지키기 위해, 예전에 뭐 2021년, 2020년 요때 들었던 인플레로부터 지킨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변동하는 변동성으로부터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걸 가끔 까먹곤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지금과 같은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대부분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 이 현상들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상 미래는 불확실하죠. 제가 누차 말했듯이 코로나가 올 줄 몰랐죠. 이런 것 뿐만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투자를 잘하는 워렌 버핏, 그도 실수를 인정한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냐? 9.11 사태, 9.11 테러. 이때 보험 사업을 하잖아요. 보험 사업자로서 인수를 잘못했다. 왜냐? 그때 이게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다양한 미래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냥 경험적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잘못된 인수를 했고, 그래서 자기들이 실패를 했다라고 인정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상가나 대단한 투자자라 하더라도 다양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경험적으로 생각을 하면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수들이 얼마나 투자에게 해악을 끼치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50%의 손실이 나면은 복구하는데 100%의 수익이 필요합니다. 손실이 많이 날수록 복구하는데 많은 수익이 필요하고, 이 많은 수익을 한 번에 일으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never lose money,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Don't forget number one. 맨날 얘기하잖아요. 결국에는 로스가 없어야 된다는 거고, 얼마나 많은 변동으로부터 내 자산이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지느냐가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내가 꾸린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주가란 건 우리가 공부할 때 뭐 A라는 종목을 산다고 치죠. 그러면 이제 오를 거다라는 거의 이합집산이죠, 이 포트폴리오가 보통은. 뭐 B도 오를 것 같고, C도 오를 것 같고, D도 오를 것 같고, 그거를 때려 넣은 게 나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들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죠. 미래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는 데다가 곱하기 우리의 심리는 또 거기에 대한 반응이죠. 반응 또한 되게 랜덤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랜덤성이 합쳐져서 총체적인 어떤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되는데, 그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를지 내릴지 전혀 모르는데 사람들은 항상 이 오르는 거에 대한 편향을 가지고 바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이거 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저는 변동으로부터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종목을 삽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목적 설정이 다르니까, 목적이 다르죠. 목적이 자산을 지킨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지고 주식을 고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식을 살 때 나는 어떤 다양한 미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양한 미래로부터 안전한 주식을 사겠어.
라는 생각. 그러니까 애초에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포트폴리오도 그렇게 구성할 거고, 주식은 당연히 오를 주식을 산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를 주식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오를 주식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를지 내릴지는 전혀 모르죠. 대신에 이 다양한 미래로부터 그나마 좀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주식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그것도 나의 상정한 범위를 넘어가면 실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게 사고 여러가지 안전한 조치를 취하는 건데, 이 구성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 해 두 해로서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여기 1번과 2번이면 2번이 굉장히 더 성과가 잘 나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항상 미래란 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랜덤한 일이 일어나고, 그때 얼마나 파괴적인 문제로부터 얼마나 내 자산이 안전해지느냐, 그것은 요 목적 설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지킨다 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하방 리스크로부터 좀 어느 정도 안전한 기업을 안전한 가격에 산다. 이 두 가지를 한다면 최소한 이렇게 하방을 받쳐주다가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잃지 않으면 번다. 이런 사고와 나는 오를 거 사면은 이것들이 수익을 낸다. 이 사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저는 자산을 지킨다는 관점으로 사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되게 많은 과거에 성공한 투자자들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같은 책과 같은 글귀를 읽어도 자기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따라서 이게 와닿기도 하고 와닿지 않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수많은 말,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다 치면 그 중에 5개가 이거라고 치죠. 그럼 저한테는 이게 와닿는 거고요. 나머지 다른 분들은 또 다른 5개가 와닿을 수도 있고, 또 다른 5개가 다른 분들한테 의미가 될 수도 있고, 해석은 또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미래는 알 수 없다. 이 명제는 틀린 명제는 아니죠.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있나요? 저는 이거는 확실한 명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래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중 가장 확실한 거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이다 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미래는 알 수 없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그 대비가 저는 자산을 지키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의 현재의 상황을 연장을 시켜서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다시 돌이켜보면 과연 내가 생각했던 그 예상대로 간 적이 있었던가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보다 내가 예상한 대로 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 제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 많은 기업들 개별적으로 봐도 저 기업이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던 종목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돌이켜보면 전혀 그렇게 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기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지 말고 미래를 어떻게 하면 대비할 수 있을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홍수가 날지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방주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라는 얘기도 하죠.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시간의 변동 속에서 버텨낼 수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